오늘 저희 검찰개혁 발표를 했고 우리 방문가 지지자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설명해 위한 마련된 자리입니다. 많이 또 질문도 해주시고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요? 아유 반갑습니다. 황희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홍구입니다. 지금 밥 먹고 바로 뛰어와가지고 지금 숨이 찬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잘 보셨습니까? 저희들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민주당 이번 선거를 앞둔 정책 공약 2호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작년 9월달 서초동을 꽉 메우셨던 우리 국민들 염원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하나씩 먼저 얘기를 좀 드릴까요? 제가 한번 좀 우선 쉽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 이걸 제일 먼저 꽂았는데 큰 이유라도 있겠습니까? 뭐 아시겠지만 공수처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제1호 공약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얼마나 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셨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했는지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한 것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작년에 소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기소 문제와 겹치면서 이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축으로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아마 국민들 모두가 절감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들이 가장 앞장서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 그렇죠. 그 의지를 밝힌 거죠. 특별히 오늘 그 뒤에 이제 조속한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조속한 의미를 조금 더 부연해드리죠. 역시 예리하십니다. 우리 안원구 후보님께서 제일 쉽게 말하자면 사실은 공수처에 관계된 공수처 설치에 관계된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과연 7월 1일 날 출범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아시겠지만 미래통합당인가요? 미래통합당이 공수처를 폐지시키겠다라고 공약까지 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 공수처를 폐지시키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약속하시고 또 대통령이 그 약속을 하시고 당선되셨는데 아울러 작년에 그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안고서 공수처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미래통합당이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한 이상 그렇죠. 쉽게 말하면 공수처 출범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 부분을 때문에 빨리 하는 것도 맞고, 이 공수처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여당 야당의 그 비율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열린민주당의 의미를 좀 한번 또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공수처의 실제적인 운영을 다 결정하다시피 하는 거 아닙니까? 방향을 다 정하고. 그러니까 특히 초대 공수처장이기 때문에 초대 공수처장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다음 공수처장들도 일제 관행이 생겨버리는 거죠. 우리 공무원 세계를 해보셨으니까 관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번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공수처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공수처장을 어떤 식으로 뽑게 돼 있냐면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누구 같습니까? 여당 몫이 2자리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당이 2명. 그다음에 야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야당이 2명. 한 명씩. 일단 2명인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대법원장,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장 이 추천하는 사람이 한 명씩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2명, 한 명이니까 총 7명이죠. 근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여당 같은 야당이 되지 않겠어요? 되면 그렇죠. 그럼 우리한테 원내 교섭 단체가 된다면 예. 한석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7명 중에 위원을 우리가 이제 뭐 여든 야든 이렇게 만드는데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하는데 6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보이콧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수처장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으려면은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소위 말하는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위원이 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치죠. 예. 여당이 또 추천한 위원이 동의한다 치죠. 5명이죠. 5명이죠. 야당이 2명 중에서 반드시 1명이 여기 붙어야 됩니다. 반대해버리면 곤란해요. 이 2명 다 반대를 하면은 꽝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열린민주당의 존재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그 열린민주당이 뭐 민주당과는 뭐 적자냐 서자냐 뭐 그 저희들 그런 논쟁 별로 사실은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걸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중에서 검찰 개혁을 좁혀서 얘기하자면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정말로 이게 핵심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안원구 후보님께서 하신 것처럼 여당 같은 야당. 여당 같은 야당. 네. 뭐 여당 같은 게 아니고 여당인 야당. 여당인 야당. 이렇게 얘기하죠. 여당 같은 하면 좀 옷만 야당을 입었지 몸은 여당. 뭐 수박 같은 건가요? 혹시? 수박은 빨간 거니까. 아, 그럼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멜론 정도로 할까요? 우리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민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을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야당의 한 표를 우리가 꼭 가져야겠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또 갈 길이 좀 있으니까 바로 그래요? 진행하죠. 네. 그다음 저희들이 이제 열린민주당의 그 검찰 개혁의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독립, 네. 분리. 예. 그렇죠. 예. 그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법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사권은 검찰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소권도 검찰에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 아닌가요? 다른 나라도 있습니까? 이제 형식적으로는 일본이 우리나라와 거의 같게 돼 있는데 일본은 소위 동경지검 특수부 외에는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동경지검에 있는 특수부 한 부서만 직접적인 수사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경찰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수사권이 그 검찰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일부가 법적으로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 관행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존중받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법적으로도 관행적으로도 전부 검찰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검찰의 뭐 어떤 권한의 남용, 농단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게 되면 수사한 사람이 자기 수사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기소를 반드시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은 뭐 내용이 틀리든 말든 걸러주지도 않고 바로 기소가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원래 검사라는 제도가 기소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영어로 prosecutor라는 게 기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이제 검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경찰이 옛날에 다 수사를 하고 경찰이 또 기소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검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경찰이 하니까 자기가 수사해놓고 자기가 기소하니까 모든 게 수사가 옳다라고만. 그래서 당연히 법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자라고 한 것이 검사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지금 우리는 다
싸그려 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기소와 둘이 분리 견제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한쪽에 모여 있으니까 검찰이 지금처럼 저렇게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고 네. 지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리고 네. 자기를 임명해 준 대통령한테도 대들고 이건 무슨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들어가 버리면 그것을 당연히 기소를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사건도 조작하고 서류도 조작하고 진술도 조작하고 증인도 조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환경이 다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당해보셨죠? 제가 사실 저는 검찰에 대해서 몰랐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알았는데 네. 당해보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한다고 마음먹으면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어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저 군사정부 시절에 유신이나 군사정부 시절에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쉽게 말하면 검찰이 사건을 똘똘 말아서 조작할 수 있다는 뭐 그죠? 그렇죠. 실제로 아시겠지만 서울시 간첩단 사건이라고 있었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 그러니까 그런 게 대표적인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하는 거죠. 그런 그 행위에 관여했던 검사들 단 한 명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서 수사는 그렇게 경찰에다 이제 주자는 그런 취지인데 기본적으로 그렇죠. 지금 이 경찰이 또 우리 국민들한테 일본의 그 압제하에 있을 때 경찰이 했던 그 행태가 네. 우리 국민들한테 또 여전히 좀 걱정도 되고 네. 또 경찰의 실질적인 그 인원이 많다 보니까 네. 사실 그 뭐라 합니까 수사의 능력 또는 자질 네. 뭐 이런 부분이 걱정하는 사람도 사실 없잖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뭐 그 장치를 보안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일제뿐만 아니고 치안본부라고 옛날 1987년 이전에 치안본부 1987년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 박종철 열사가 경찰에 끌려가지고 대공분실에서 소위 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사실 박종철 열사가 제 바로 한해 선배와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사실 뭐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박종철 열사 때문에 저는 목숨을 저는 유지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경찰에게 수사권이 다 온전히 다 전속이 되었을 때의 위험도 분명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옛날의 경찰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짜고 있는 것이 바로 경찰권의 분산, 경찰 기구의 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우리 공약에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자고 했죠. 도입하자고 했죠. 그 자치경찰제라는 것은 광역단체, 자치단체별로 경찰청을 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민의 자치나 일상적인 경비, 보안 이런 어떤 또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그 자치경찰이 실제로 관할권을 갖고 처리하게 하자. 그리고 그와 달리 중앙에 있는 경찰은 또 구분시켜내자. 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분리 이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조직이나 지역이나 지방 이런 식으로 구분뿐만 아니고 기능별로도 생각을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에는 정보경찰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네. 정보경찰은 개인을 사찰하는 거죠. 그렇죠. 이 정보경찰을 어떻게 분리할 건가?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너무 비대하니까. 그다음에 마약이나 기타 중요 범죄는 또 별도로 만들 것인가? 미국 같은 DEA라고 있죠. 네. 마약 그 또 뭐죠? 뭐 하여튼 뭐 정확한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DEA라는 그 조직이 있습니다. FBI도 있고 DEA도 있고 그리고 분산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각 기능이나 범죄 유형별로 분산시키는 것도 저희들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안전이나 뭐 교통 이런 건 또 별도로 그렇습니다. 하고, 그 기능별로 분리하자 이런 네, 얘기죠.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오늘 많은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또 그 부분하고 그 오늘 상당히 그 저희들이 발표에 국민들이 그 상당히 그 좋아하고 했던 거를 저희들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그 한번 네, 설명 기왕에 하신 거 좀 해주시죠. 네. 검찰총장이라는 이름 네. 그 역사하고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하자. 예, 예, 예. 그런 것과 동시에 그분들의 직급이 이해가 안 되는 직급들이 많아요. 네, 네, 네. 그것도 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도 사실은 뭐 그 현장에 있으면서 당시에 이제 조국 전 장관께서 저를 임명을 하셔가지고 그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장에 있을 때 옆에서 이 검찰총장의 정말 아나무인, 예? 오만방자한 모습을 참 많이 지켜봤죠. 많이 지켜봤고, 이게 이제 검찰의 권한 문제도 물론 당연히 연결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또 주시한 것은 검찰총장이라는 이 이름에서도 갖고 있는 권위적 냄새, 본인만이 특수하고 특별하고 아주 위대하다는 아주 이상야릇한 선민의식, 자뻑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야릇한 선민의식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연역적으로는 검찰총장이란 말이 일본에서 온 말이니까 우리가 그걸 뺏겨오면서 생긴 문제가 있죠. 또 한편에서는 검사는 각각이 개인이 독립된 기관이다라고 뭐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맥락 때문에 청장이 아니고 총장이다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다 헛소리고요. 그렇죠. 다 헛소리고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일종의 피라미드 조직처럼 움직입니다. 개개인의 검사가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자기들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네. 검사 동일체 군수. 자,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남이가. 그럼 이렇게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피라미드 조직이에요. 이게 완전히 뭐 피라미드 우리 저기 저 뭐냐 그거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쉽게 말하면 조폭 조직 같은 거. 뭐 제가 제 입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 뭐 그런 유사한 그런 상태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성격을 좀 변화시키고 남과 똑같다. 당신들도 일개 정부 조직의 청에 불과하다. 소속이 행정부잖아요. 맞습니다. 행정부 조직의 행정부처로 있으면서 굳이 남과 다른 것처럼 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없죠. 그게 언제부턴가 이게 국민들한테 검찰 공화국이라는 그런 맞습니다. 이름까지 얻어가면서 네. 자기들은 뭔가 다른 것처럼. 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한테도 달려들고. 맞습니다.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리해야죠. 정리해야죠. 그래서 본인들도 우리는 장관급이다라고 스스로 자칭을 하고 있고요. 뭐 검사장 되면 우리가 차관급이다라고 이제 자칭을 해 왔는데 지난번 검찰 개혁을 하면서 검사장들의 직급들을 차관급이라고 우기던 것들을 저희들이 정부에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 실제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었나 하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이 공무원들이 이제 그 비리에서 좀 자유로우라고 네. 특히 검찰이나 법원 쪽에는 네. 이 월급을 올려준 거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이게 월급을 올려줘서 그런 유혹에서 좀 자유롭게 돈 신경 쓰지 말고 할 일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네. 친구들이 자기들 직급을 올려 가지고 변경한 거예요. 그래 따지고 보면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면 네. 차관급이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요. 그 차관이면 그럼 법무부에 차관도 계시는데 그 밑에 검찰총장도 사실은 차관급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맞습니다. 전 장관급이라고 그래요. 월급 기준으로. 그리고 그 밑에 검사장들은 차관급이라면 그럼 차관이 몇 명이에요, 도대체? 그 이제 우리 안원구 후보님께서 또 한편에 또 잘 모르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걔들 월급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요? 쪽팔리니까 우리들 우리가 말이야 어깨에 이런데 그 사람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아니 정부에서 만들어 줄 때는 그 돈 받고 하지 말라고 쉽게 말하면은 예. 자기들이 우리들 그 계급 이 정도인데 이거 안 해줘 우리 뭐 체면이 있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경제적인 동기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총장 그다음에 각 지역의 검사장들이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라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옆에서 목격을 하니까요. 이게 특활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사실 우리 21대 국회의 과제입니다. 특활비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 현금이죠. 예. 현금으로. 신용카드가 아니고 그게 사실은 우리 눈먼 돈처럼 이렇게 막 돌아다닙니다. 그게 뭐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도 그게 보이고요. 실제로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자기한테 특활비 몇 천만 원 끌어당겨 쓰는 건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고 스크린되지 않는 눈먼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기 개인 주머니 채우고 또는 필요할 때는 정치 공작을 할 때 쓰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국민 세금으로. 그러니까 자그런 그 부분은 이제 후보님께서 빨리 당선되셔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주셔야 돼. 그래요. 하여튼 지금 오늘 그 기자회의 현장에서 제가 느낀 거는 언론이라고 하는 그 기자들이 와서 가장 관심 갖는 게 그 검찰총장 호칭을 가지고 주로 묻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자기들한테 관심이 있을 사안인가요? 아마 그거는 도배를 했던 기사도 아마 이제 약간 이제 뭐랄까 약간 재미있기도 하고 뭐 글쓰기 좋죠. 그렇습니다. 글쓰기 좋아서 그런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소권 수사권 분리라든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 이런 거는 계속 들어왔던 얘기기도 하고 약간 무거운 주제이기도 한데 이거는 갑자기 검찰청장으로 바꾼다 하니까 윤석열 뭐 현 총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 소위 격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취지에서 좀 재미를 느끼는 것 같기도 한데요. 좀 전에 저기 플로어에서 특활비가 어느 정도 되냐고 저한테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얼핏 본 글은 약 한 900억 정도, 연 900억 정도. 검찰총장한테 900이 주어지면 90억인가? 그 검찰총장이 정확하게 나서는 아니고 넘을 것 같긴 한데요. 저 아마 제가 검찰에 관한 거는 900억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도 이제 국세청장한테도 나오거든요. 특활비는 다 나옵니다. 각 부처장은 특히 검찰 쪽은 이게 영수증을 첨부해서 쓸 수 없는 그런 정보 활동비를 특활비로 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아무래도 그런 정보 활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 검찰총장이 받아서 그거를 각 지방 검사장한테 이제 검사장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아마 쓰긴 할 텐데 지금 보신 금액이 아마 검찰은 국세청보다는 훨씬 많이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예산에 보면 세부 명목이 나와 있습니다. 특수활동이 있는데 그거는 예산표를 뒤져보면 나오니까 우리 국회에서 다 공개하게 돼 있으니까 다 뒤져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안 뒤져보다 여러분께서 아마 뒤져보시면 답이 나올 거고요. 다만 이거는 좀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절대적인 큰 금액이 검찰에 가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제가 하나로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에서도 특활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특활비를 쓸 수 있는 부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 부서가 어딘지 압니까? 검찰도 아니고요. 경찰도 아니고요. 외교부입니다. 외교부만 특활비를 씁니다. 왜 외교부만 특활비를 쓰냐면 외국에 나가서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이런 것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그 집행의 방식에서 어떤 프로세스에서 뭔가 영수증을 요구하거나 뭔가 요구하기 어려우니까 국익을 위해서라면은 그런 돈은 좋다 허용해 준다라고 했고요. 일본이 기본적으로 외교 지향의 국가잖아요. 외교 아니고서는 자기 나라를 지탱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서 대외 팽창적이거나 대외 진출 전략을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쓰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교에 방점을 두면서 외교부에서만 특활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특활비를 주로 어디서 쓰고 있냐면 국정원하고 검찰에서 써왔죠. 근데 국정원에서는 쓰는 것을 대폭 줄이려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어가 들어갔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에서는 특활비가 아무리 제한을 해도 1년에 기껏해야 5%씩 줄이는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 21대 국회에서도 검찰개혁의 주된 과제 중에 하나가 우리 이번에 공약에서는 빠져 있습니다만 특활비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반드시 알시고 우리가 이 특활비를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우리 열린민주당은 하면은 12번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열린민주당 할 테니 같이 12번 이렇게 한번 하고 외치고 방송 마치는 걸 하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전 손이 좀 아파서 이렇게 할게요. 왼손에 다치셔가지고 자 좋습니다. 열린민주당 12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